단기 매도로서 이 정도에 팔릴 수 있겠네? 재개발 구역 내에 잘못 들어갔다가 단기 매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별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알려주시는 거를 습득하면은 내가 여기를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판단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날 이후로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근데 이 모아타운이랑 신속통합기획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속도 차이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부자 되는 채널 소다경매 지영쌤입니다. 소부님들, 우리 아실 사이트 볼 때 재개발 구역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재개발 구역 내에서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피디님, 아실 사이트 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아실 사이트 보면은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분홍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글씨 써져 있는 거 보셨죠? 네,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기획구역이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적혀져 있고 네. 모아타운이면 모아타운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기 매도 할 거잖아요. 네. 재개발 구역 내에 잘못 들어갔다가 단기 매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재개발 구역이 있거든요. 아, 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매수자한테 여러 조건들이 필요해요. 네.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 보면 매수자 찾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폭이 좁아지니까 어렵겠죠.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물건을 단기 매도로 접근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오늘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아, 봐야 될 곳, 보지 말아야 될 곳. 네. 이렇게요. 물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해서 무조건 안 돼는 아니지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매수자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단기 매도보다는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적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알려주시는 거를 습득하면은 내가 여기를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판단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사업별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어요. 우리가 아실 사이트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표시되는 게 이 신속통합기획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반 재개발에 서울시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이 간소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재개발보다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더 단축이 되는 그런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네요. 신속하게 한다는 거네요. 요 신속통합기획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거든요. 신속통합기획구역 내에서 압류공매나 경매로 낙찰받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내 물건을 사줄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무주택자여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맞아요.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실거주 2년을 해야 됩니다. 실거주까지.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 이 신속통합기획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중장기로 내가 아파트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신속통합기획은 다 단기 매도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는 구역들도 있어요. 네. 근데 되는 구역들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낙찰 받기 전에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네네. 투자자가 많이 붙고 매수자가 많이 붙는 곳이다 라고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모아타운 많이 들었죠. 이 모아타운은 뭐냐면 소규모 필지를 모아서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네요. 그래서 모아타운입니다. 네. 구역들을 모아서 같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구역 내에 조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속통합기획구역보다는 범위가 조금 작아요. 작으면 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작다고 해서 빠르고 크다고 해서 느리지 않아요.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쨌든 일정 소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필지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모아타운이랑 신속통합기획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속통합은 아무래도 빠르니까 속도 차이지 않을까요? 속도 차이. 그것보다는 우리 모아타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습니다. 모아타운은 안 묶여요? 네. 그래서 단기 매도하는데 아주 적합한 재개발 물건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지 않다 보니까
보니까 매수자한테 따로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더 폭 넓은 매수자한테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어요, 모아타운은?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 매물 거래하듯이 거래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 받고 조금씩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점점 오르니까요? 네, 점점 금액이 오르니까. 요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신속통합 기획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로 접근할 때는 충분한 수요가 지금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매도로 접근하셔도 되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보이는 게 3080이라고 있거든요. 네. 308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역 근처에 많던데요, 아실 보니까? 맞아요. 입지 좋은 곳에는 꼭 하나씩 있는 게 이 3080이거든요. 네. 3080이 뭐냐면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재개발을 시행하는 게 3080이에요. 단독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공주도 3080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3080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1년 6월 29일이에요. 전체 다요? 네, 모든 후보지가 21년 6월 29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요 날 이후로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확정돼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 3080 진행하고 있는 구역 내에서 경매 낙찰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낙찰 받아가실까요? 입지가 좋으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공사업이라는 게 사실 장기간 진행되거든요. 장기간 진행되다 보면은 잘 나가는 구역도 있겠지만 중간에 깨지는 구역들도 있어요. 깨지게 되면 입지 좋은 곳이니까 내가 묻어놨을 때 추후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낙찰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냥 입지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네, 생각이네요. 맞아요. 묻어두면은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네. 그럼 다른 재개발 진행되면은 더 나한테 좋겠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현금 청산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금 청산 되는 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금 청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요? 따로 감정평가를 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줘요. 예전에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현금 청산을 해줘버렸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재산권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합당한 보상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3080 내에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엄청 많이 유찰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거 싸게 낙찰 받아서 나중에 현금 청산 받더라도 합당한 보상을 해주니까 그만큼의 차익을 내가 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싸게 받으면 이득이네요. 그쵸. 네.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뭐 이런 것들은 계획된 거니까 조금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안고 가면 되는데 여기가 3080인지 몰라서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지를 안 본 거예요? 그쵸. 그냥 단기 매도로서 이 정도에 팔릴 수 있겠네? 요렇게만 조사하시고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3080 말씀드릴 때 21년 6월 29일 매도한 건에 대해서는 분양권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 사요? 없죠. 그럼 원주민들이 지금 빨리 집을 팔아야 돼요. 혹은 재개발 분담금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못 팔게 되면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저는 플랜카드 들고 시위할 것 같은데요. 불만이 당연히 생기겠죠. 네.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되거든요. 네. 주요 내용이 뭐냐면 21년 6월 29일이었던 권리 산정 기준일을 각 사업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인 사람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분양권을 준다고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되게 구멍이 좀 있죠. 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문의를 드렸는데 담당 주무관님이 자기도 아직 정확하게 내용 전달받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나는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무주택자인 매수자한테 매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분양권이 나오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 조금 아쉽죠?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연락을 해서 알아낸 후에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네. 일단 30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자세한 내용, 경매랑 접목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추가 영상을 첨부하도록 할게요. 네. 구독!
피디님, 그때 3080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 못 지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 네. 답변 왔어요? 드디어 답변이 왔습니다. 오. 제가 국민신문고에도 글도 쓰고 전화도 매일매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답변이 없다가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 LH 도시정비사업소 과장인데요. 네네. 일단 주요 내용이 요 3080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을 내가 경매로 취득했을 때 나중에 이걸 매도했을 때 그 매수한 사람한테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였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 안 돼요? 네, 그래서 3080으로 취득했을 때 이 물건은 현금 청산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일반 거래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원소유자가 매수자한테 현물 보상 지위 승계 특약이라는 걸 써줘야 된대요. 네. 그거를 가지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확인을 한 다음에 현물 보상이 넘어간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원소유자한테 특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확인받을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80에서 있는 물건은 경매로 취득했을 때 나중에 추후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현금 청산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네, 조금 아쉽기는 하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나중에 법령이 바뀔 수는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추후에 제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법령이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비가 계속 내리거든요. 네. 저희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가시죠. 안녕, 소부님들 안녕.